안녕하십니까. 이수장증권TV 이중구입니다. 지난 금요일 종합지수의 낙폭 심화로 인해 걱정과 우려가 크실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근 강조해 드리고 있는 삼성중공업, SKC 그리고 SK바이오팜 등의 이번 조정의 지지대 및 이 재상승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라면서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삼성중공업이 지난 금요일 조선 섹터 내에서 홀로 낙폭이 컸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이 이 그래프 5종목입니다. 모두 조선 섹터 내 주요 종목군들인데요. 좌측 중간에 있는 것이 삼성중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금요일 7.1% 하락을 하면서 13,950원 장대 음봉 낙폭이 커졌죠. 근데 다른 조선 섹터 종목군들을 보면은 하방 경직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간 상단에 있는 것이 하나오션의 일봉인데 금요일날 300원 상승한 74,30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가 3.4%, 코스닥 지수가 3.5% 급락하면서 대부분 종목군들이 5% 넘는 약세 흐름에도 하나오션은 강보와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 그 옆에 우측 상단이 HD 현대중공업이죠. 마이너스 500원 0.1% 하락에 그쳤어요. 자, 이 두 종목군들은 모두 다 미 해군 함정 관련된 종목으로 지난 이 연말과 연초에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인데도 빠지지 않았다. 누가? 주가 관리를 크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간 하단이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마이너스 1.1% 하락,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양봉 발생. 우측 하단이 본행제 만드는 동선화인텍 마이너스 1.5%, 다 약보합입니다. 그런데도 삼성중공업만 유독히 7% 넘는 하락을 왜 나왔을까요? 재료면은 다 똑같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수혜가 크게 기대됐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중공업만 빠졌다. 그 이유는 다른 종목군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삼성중공업이 7.1% 하락했는데도 최고점 대비해서 10.6% 하락에 그쳤다니, 그러면 그동안 7.2% 빼면은 3% 정도밖에 하락 안 한 건가? 안 빠졌기 때문에 뒤늦게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오션 볼까요? 강보합인데 최고점 대비해서 8.2%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고점 대비 20%,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고점 대비해서 14.9%, 동선화인텍은 최고점 대비해서 6.3%.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안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뒤늦게 반영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것은 아까 이 트럼프 정부 말 호재성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랬죠. 최근에 가장 뒤늦게 나온 것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 등의 미국 항만 이용 시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수주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가격 경쟁력인데 미국 항만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그 가격적인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그러면 국내 조선사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또 뭐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수출 허가 났죠. 그래서 LNG 운반선 수요 증가로 수주 큰 폭의 성장죠. 또 중국 조선소 위슨 제재,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FLNG,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선별 수조 확대 등등등이 많이 나오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200% 그죠? 상승, 많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수가 하락하면 많이 뜬 종목들이 많이 빠져야 되는데 삼성중공업을 제한, 그러니까 최근에 하방 경직을 보인 삼성중공업을 제한, 먼저 선 조정을 받은 여타 조선주들이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조선주가 최근에 아까 말한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또 외국인 매도 집중, 이런 수급 불균형에도 하방 경직을 보였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아직은 좀 더 남아 있다라는 신호를 지난 금요일에 보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조선주가 대장주인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금 미리 선조정 받았는데 안 되는 종목이면은 지난 금요일 지수 하락할 때 더 낙폭이 커야 되는데 안 빠졌다는 얘기는 더 상승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분명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는 자제해야 되고, 갖고 있는 물량을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까를 우리가 고민을 할 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요일날 일단은 추가 상승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때마다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물량을 오를 때마다 좀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서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줄이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크게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들. 하지만요, 나는 중장기로,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삼성중공업이 내년에 영업이익 한 1조 원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과거 삼성중공업이 영업이익이 1조 원 나왔을 때 주가가 어디쯤에 있었나? 하단이 25,000원입니다. 그러면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물론 그것은 내년 초순까지 봐야 된다. 중장기다. 그래서 중장기 보유자는 끌고 가자. 좀 단기적인 관점인 분들은 요번에 좀 올라오면은 좀 비중을 축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종목은 SKC인데 그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후배 단야 인베스트 구현모 대표와 특집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지수 전방 및 이 상반기 핵심 유망 종목 등 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실어 드렸어요. 이것이 목차 부분이죠.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든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실어 드렸기 때문에 아마 매매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교재 금액은 11만원인데요. 이 11만원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교재 안에 핵심 유망 종목 12종목뿐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실적 좋아진 종목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의 매매 타이밍 시점 등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 동안에 이 시점 등에 대해서 하루에 2회 정도 정보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수장증권TV에서 강조해드린 종목군들에 대해 공감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함께 해주시고, 특히 이 교재 판매가 이번 주말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이시니까는 한번 같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이 SKC 유리 기판이죠. 자, SKC 하락 이후 실적 부진, 그리고 단기 100% 상승에 따른 부담 영향으로 최근 조정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중순이죠. 실적 지난해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2023년보다 630억이 늘어난 2768억 적자 확대. 이 부분 반영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군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지난 2020년도에는 동박 관련주로 해서 7.5배 상승했고, 작년에는 유리 기판의 시제품 얘기가 나오면서 2배의 상승 흐름이 보였어요. 이번에 새해 들어서 또 유리 기판 관련이 부각이 되면서 2차 상승 중에 100% 상승한 이후의 조정인데, 우리가 작년에 1차 상승할 때도 100%가 상승한 이후에 한 58% 조정을 거친 후에 재상승했다 그랬죠. 그래서 2배 났다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도 작년 100% 상승할 때 조정 폭가 가격대를 하면은 58%면은 바로 이 12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13만 원 미만 전후에서는 강한 지지대가 가능하고, 또 이 13만 원대가 이평선이 결집해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부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빠진다 해도 아마 13만 원까지는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 않나. 특히 작년의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였던 동박, 아까 2768억 작년 영업 적자라 했어요. 그 중에 반 이상이 이 동박 1505억이 2차 전지 소재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올해 이 중화권 대형 고객사 대상 매출이 본격화돼서 작년에 공장 가동률이 한 34%에 그쳤는데, 올해 들어서는 한 이것이 공장 가동률이 50%까지 올라서 손실폭이 크게 축소된다. 그러면 손실폭 축소, 또 유리 기판은 아까 작년에 시제품 갖고 2배가 갔는데 올해는 양산, 또 거기에 맞춰서 수주. 올 1월 달에 유리기판 종목군들의 테마가 크게 부각된 이유는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 들고 와서 이거를 팔았다. 그것은 이제 대상으로 엔비디아를 보는데, 그렇죠? 이렇게 수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기사화가 된다 그러면은 기대감으로만 갖고 작년에 2배면은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나. 자, 그러기 때문에 이 SKC는 다시 유리 기판 쪽이 부각이 가능하다. 수급적인 사항을 봐도요, 최근 조정이 1월 20일부터 나와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28%나 하락, 많이 빠졌죠. 1월 20일부터 28%면은.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이 14만 주 매수에 그치고, 외국인은 8만 주 매수, 기관은 18만 주 매도. 수급 훼손이 작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크다. 팔아먹고 도망간 해서 수급이 훼손돼서 추세적인 이탈 가능성은 낮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이 13만원 정도 수준에서는 좀 저점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KC 지난 금요일날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SKC도 3%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좀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아까 실적 부분도 올해 한 700억대로 적자가 나오지만은 크게 적자폭이 축소되고 내년에는 한 1300억 정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이 유리 기판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특히 내일 3월 이제 새로 시작하는 화요일날 3월 4일인데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지금 한 달 유예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유리 기판 부분은 뭐 다른 부분은 좀 영향이 있겠지만 유리 기판 부분은 미국 내 공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발 관세 우려에서 좀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하락이 이제는 지지대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한되면서 상승을 모색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해서 보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세 번째 종목은 바이오 종목입니다. SK바이오팜. 하락 이유는 트럼프발 관세 부과 우려죠. SK바이오팜의 작년 전체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80%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캐나다에서 위탁 생산을 통해서 이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를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4일서부터 한 달 유예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된다 하면은 피해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SK바이오팜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은 미국 현지 의약품 위탁 생산 시설 확보를 한 상태라 그래요. 신약 생산의 변경은 이 FDA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절차를 일반적으로 수반하지만은 미리 SK바이오팜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 내 약 6개월분의 재고 물량을 또 확보도 해놨다. 그래서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캐나다의 관세가 부과가 시행된다 해도 시간적으로 벌 수 있고, 또 미국 내 CMO 업체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가 기대된다라뇨. 그래서 오히려 SK바이오팜은 관세 부과가 바이오 쪽이라든지 캐나다 쪽에 결정이 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시장에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SK바이오팜이 지난번에 크게 오른 배경이 실적 성장이죠. 2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초중순에. 근데 이것이 인제서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의 궤도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적응증, 지금은 부분 발작에만 적응이 되는데 이제는 전신 발작, 또 소아 부분 발작, 여기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뇌전증 환자가 한 10만 명 정도인데 중국은 우리의 100배인 10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작년까지 시장이 부분적으로도 나왔지만 지금 시장이 더 확대되면은 실적은 더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관세가 부과되면은, 그전에는 부과될지 말지 그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상승이 전환이 조금 약해도 오히려 부과되는 시점을 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때문에 오히려 상승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수급적인 상황을 봐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작년 말 대비해서 한 지금 2.6% 상승해 하는데 개인이 30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36만 주 매수, 기간이 7만 주 매도에 그치는데, 특히 어제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SK바이오팜도 3.4% 하락했는데 개인이 겨우 11,000주 매수에 그쳤다. 외국인들이 19,000주 매수고 기간만이 33,000주 매도. 수급 훼손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지금 화면에 차트 부분이 나왔듯이 이 SK바이오팜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963억 흑자 전환, 23년도에 375억 적자, 22년에 1300억, 그리고 21년도에 950억. 적자로 전환이 됐을 때 10만원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작년에 흑자 전환됐다. 그죠? 그래서 10만원 선 회복.
올해 1600억, 내년에 3100억. 그러면은 이 10만 원을 바닥권으로 우리가 삼성중공업이 만원 적자 전환됐던 2015년도에 적자 나면서 만 원을 하회했다가 2023년도에 흑자가 나면서 이제는 작년에 만 원 회복하고 이제 만 원 위에서 놉니다. 똑같이 SK바이오팜도 이제는 만 원 위에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요. 최근 저점인 11만 3천 원 전후가 좀 강한 지지대 형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1차적으로 봤던 지지대 11만 8천 원을 봤는데 그때 이탈됐기 때문에 이 11만 8천 원 그러니까는 미국의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변동성이 나오면서 11만 8천 원 전후에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수급적으로도 기간의 순매수 여부를 조금 확인하면 왜 기간이 순매수로 전환되고 또 11만 8천 원을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해서 SK바이오팜 매도 타이밍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10만 원을 강한 지지대로 보고 그 위인 11만 3천 원 그러니까 11만 원 초반대에서 오히려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SK바이오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수장 증권TV에서 최근에 강조해드리는 우리가 이제 뭐 어제 삼성전기라든지 SKC, SK팜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러한 종목군들 시장 하락에 따른 우려감은 있지만은 다 종목별로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수급도 양호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면은 빠른 회복이 기대된다 해서 저는 좀 보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집 교재입니다. 이번 주말로 교재 판매는 종료가 되니까요. 이 마지막 기회 함께 해 주실 분들은 요 아래 계좌번호 카카오뱅크로 입금을 해 주시고 그 아래 핸드폰 번호로 입금자 명과 그리고 교재를 받을 주소를 남겨 주시면 입금이 확인되면은 이 교재 안에 있는 핵심 유망 종목 12종목을 요약한 것을 먼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연휴가 끝나는 3월 4일날 빠른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